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남호가 이란제 미사일을 공격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부가 이란 대사를 조치했습니다. 이거는 이란제라는 게 분명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왜 이재명은 입국 닫고 있을까요? 왜 이재명은 이스라엘 총리에게는 그렇게 체포니 뭐니 떠들더니 체포영장 발부니 뭐니 떠들더니 왜 이란에 대해서는 우리 배를 공격했는데도 불구하고 입국 닫고 있을까요? 캄보디아어로 우리 국민 건드리면 그냥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더니 미사일을 같은 곳에 두 발이나 쏜 이란에 대해서는 왜 입을 꾹 닫고 있는 것일까요? 왜 입을 꾹 닫고 있는 것일까요? 입을 꼬맨 것일까요? 자, 이 소식 빠르게 전하겠습니다. HMM 소속 컨테이너선 남호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제작의 누르 계열 대함 미사일에 피격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외교부는 주한 이란 대사에게 조사 결과를 전달하고 강력히 항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란 대사를 조치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사를 불러서 항의한다는 말이죠. 정부는 지난 4일 발생한 화재가 미상 비행체에 의해 발생했고 이를 계기로 8일 현장 조사에 나섰으며 10일 피격 사실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후 이란이 공격 주체일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이란 외에 다른 주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밝혀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란이 거의 확실하다는 그런 생각하에 이란 대사를 조치한 겁니다. 확실한 거죠. 그렇다면 이제 이재명의 입이 열려야죠. 이란에 대해서 이재명이 뭐라고 해야죠. 우리 국민을 건드리는 이란에 대해서 왜 입을 꾹 닫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인근 해역에 정박 중이던 우리 컨테이너선 남호를 피격한 것은 이란제 미사일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사일입니다. 드론도 아닙니다. 27일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정부 서울청사 별관 외교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서 기술 분석 결과 남호를 타격한 비행체에 대해 이란이 개발한 누르 계열 대함미사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개발한 누르 계열 대함미사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확인되었다고 봐야 되겠죠. 박 차관은 정부는 주로 이란 대사를 조치하여 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피격에 대한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하며 재발 방지 포함한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 대사를 불러서 항의하겠다는 말입니다. 앞서 지난 4일 남호에 화재가 발생한 이후 정부 합동조사단은 8일 현지에서 현장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10일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현장 조사 및 시스템 확인, 선장 면담 결과 등을 종합해서 4일 15시 30분경 위상의 비행체 2기가 남호 선미 좌연 평형수 탱크 외판을 약 1분 간격으로 2차례 타격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자, 똑같은 곳을 갖다가 약 1분 간격으로 2차례 타격했다는 건데 이때 벌써 미사일이라는 것을 알지 않았을까? 근데 그때 나온 얘기가 뭐 드론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알면서도 숨긴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공격 주체에 대해서는 말을 아낀 바 있습니다. 박 대변인은 피격 주체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또 조사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이날 사이드 쿠제치 주한 이란 대사가 외교부에 방문한 것이 알려지면서 정부도 이란의 소행으로 판단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사실 정부도 이란의 소행이라는 걸 알았던 거죠. 그런데 시간을 벌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14일 기자들과 만난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지금까지 정황으로 보면 이란의 소행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란 외에 다른 주체에 의한 공격 가능성은 아직 모른다. 그건 상식적으로 크지 않다. 그렇다면 이란이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근처에 해적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라고 하면서 사실상 공격 주체가 이란이라는 점을 밝힌 바 있습니다. 자, 문제는 말이죠. 이제 이란이라는 것이 밝혀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 대사도 조치를 한 거죠. 그 이란 대사를 불러가지고 지금 항의를 강력히 하는 거죠. 자, 이 정도 됐다면 누구 말이 나와야 되느냐? 이재명 말이 나와야 됩니다. 이재명은 말이죠. 우리 국민을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말을 분명히 했습니다. 더군다나 캄보디아어로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제 우리 국민들이 저 외국 특히 캄보디아라든지 이런 데 가가지고서 그야말로 하나의 그 탈탈 털리는 타겟이 되고 그들한테 잡혀가지고 말이죠. 노예처럼 그렇게 또 하나의 그들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그런 돈벌이 수단 뭐 그런 걸로 우리 국민이 쓰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체포해가지고 납포해가지고 그들이 말이죠 이렇게 몸값을 뜯어낸다든지 뭐 등등등등 이런 거 하는 거에 대해서 논란이 되자 그때 한참 시끄러웠죠. 그때 이재명은 말이죠 캄보디아어로 자신의 X에 써가지고 캄보디아에서 말이죠 오히려 항해를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거는 말이죠 그때하고 다릅니다. 그때보다 더하면 더했지 작은 것이 아닙니다. 자칫하면 다 목숨을 잃을 뻔한 겁니다. 더군다나 2기의 미사일이 우리 배를 때린 겁니다. 더군다나 민간 상선을 때린 겁니다. 군함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대해서 제대로 이재명이 항의를 하거나 문제를 삼거나 그렇게 못하고 입을 꾹 닫는다면 무슨 약점을 잡혔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이란이 북한하고 친하기 때문에 북한 때문에 뭔가 북한과 엮인 어떤 그런 관계 등등등등 이런 것들이 얘기가 의심스럽게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란과 북한의 관계 때문에 뭔가 이란에 대해서 할 말을 못한다든지 뭐 등등등등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재명은 호기롭게 우리 국민 건드리면 그냥 놔두지 않겠다라고 할 그런 자세로 돌아가서 이란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 상선을 공격한 것에 대해서 강도 높은 그런 어떤 항의 내지는 강도 높은 경고를 보내야 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많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재명이 말이죠. 나라 봐가면서 저렇게 스탠스가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또 많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언제는 그렇게 팔레스타인 편 들고 언제는 그렇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적대하더니 지금 이란에 대해서는 특사까지 보내고 또 인도적 지원도 하고 어쩌고 하더니 결국은 뭡니까? 선물 주고서 이 뺨 맞은 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주고 뭐 맞은 꼴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쪽팔려서 말을 못하나요? 하지만 쪽팔리다 하더라도 이재명은 할 말을 해야 됩니다. 이재명이 그런 걸 하지 못한다면 많은 사람들은 뭐지? 라고 생각하면서 이재명의 정체에 대해서 많은 의심을 품을 것이고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과연 말로만 대한민국 국민을 지킨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민보다도 오히려 뭐 팔레스타인이라든지 오히려 이란의 사람들에 대해서만 관심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또 비난을 받게 될 겁니다. 자, 나무호를 공격한 것이 처음에 드론이라고 얘기했던 것, 그것도 왜 드론이라는 말이 나왔던 건지, 일부러 그런 것들을 흘린 건지, 이거에 대해서도 다 조사가 필요합니다. 사실은 나무호 피격에 대한 국정조사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나무호 피격에 대한 특검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 나무호가 이란에 의해서 맞았다는 걸 이미 알면서도 이걸 숨긴 거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옛날에 뭐 런종섭이라 해서 이종섭 호주 대사 그거 가지고도 그 난리를 떤 것이 뭐 저 좌파들 아니겠습니까? 최상병 사건 가지고 그 난리를 떤 것이 좌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나무가 이란에 의해서 맞았다는 걸 이미 알면서도 이란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어떤 이유로 뭔가 숨기고 감추고 딴 얘기하고 그랬다면 역시 이거에 대해서도 역시 깜빡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지금 내로남불식 스탠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이재명은 이스라엘 총리에게 했던 것처럼 이란에 대해서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분명한 경고를 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